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설 특집 2부작 파일럿 미스 와이프입니다. 미스 와이프는 스타와 결혼한 후에 누군가의 아내로 더 많이 불리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아까운 매력을 가진 아름다운 미스 와이프와 함께합니다. 작년에 결혼한 남자 구미호! 내년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 김박나래입니다. 이야기를 공감하고 응원해줄 두 분이 오셨지요. 오셨습니다. 예. 네, 아이는 있지만 미스 서유리입니다. 강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 자랑을 듣고 진짜 넘버원 남편이다 라고 생각되면은 하트라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둘째가 안아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맨날 안고 있어요. 척추가 한 3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딱 거기야. 3번. 근데 우리 남편은 보니까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우리 둘째 좀 안아줘 이랬더니 갑자기 저희 남편이 저한테 쓱 오더니 내가 더 아파 이러는 거예요. 얄미워. 걱정, 염려 넘버원이다. 제가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커튼도 못 열게 해요. 중요한 건 저희 집은 제주고 주변에 뭐 다 귤밭에 창문을 열면 저기 산이 있어요. 제가 이걸 열어놓고 좀 옷을 갈아입을 뻔한 적이 있는데 아니 귤밭이잖아 뭐. 신랑이 너무 놀라면서 왜 창문을 이걸 열어놓고 아니 오빠 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라도 뭐 스나이퍼들. 제주도에 스나이퍼가. 스나이퍼가 있을 수 있어. 여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그냥 저 언니 주자. 최고의 넘버원 남편을 가진 분이 누굴지. 걱정만수로 남편을 두신 윤혜연 씨께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윤혜연 선을 넘는 논쟁. 내 남편 돼? 안 돼. 우리 미스 와이프 분들 저희 상황극을 보시고 선 넘었는데 싶으면 앞에 있는 하트라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 앞에 있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많이 드세요. 맛이 어때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유리 씨 잠깐만요. 네. 잠깐만. 네. 잘안 쪄져. 어머머머, 저걸 왜 띄워줘?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밥 부를 때? 다른 여자 머리카락에 묻은 이 밥을 직접 떼어주는 남편 돼? 안 돼. 어머머머. 밥풀을 묻었네요. 좀 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되지. 그렇지. 맞아. 그냥 뭐 언제 먹겠지 하고 냅뒀으면 좋겠어요. 노래방 오니까 너무 좋다. 그거 부르자. 내게 캔디 같이. 나 진짜 그거 소원이야. 모르는데? 제발 좀 같이 하자. 아는데? 아니야, 알아. 알아요? 같이 내게 캔디? 하자. 내 친구와 듀엣곡을 부르는 내 남편 돼? 안 돼.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목마타고 하는 것도 괜찮아. 사랑해, I love you. 목말을 타요. 차라리 좀 그렇게 누군가와라도 조금 밝은 노래를 부르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노래방이나 차 할 때 질질 짜는 사랑 노래만 춤을 추고 집에 돌아가면 네. 되게 여운이 찬하게 남거든요. 남지. 그 속에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다? 그거는 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간 거야. 오간 거라니까. 내 남편을 찾아라! 남편들의 신체 12장을 쫙 펼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내 남편이라고 생각한 사진의 번호를 보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웬일이야? 또 나옵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지금 몰려 나오네요. 적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오픈! 유하나 씨, 네. 이하정 씨 10번, 겹칩니다. 1번 겹쳐. 많이 겹쳐요. 7번 3명. 7번 3명. 동시에 외칩니다. 7번의 여번은 과연 누굴지? 장동민 7번. 장동민입니다. 현재 바로 갑시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박세진 씨.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영광의 주인공. 자, 양유진님. 보여주세요. 와, 대박이다. 야, 내 남편을 찾아라. 영광의 1등은 누구죠? 양유진, 박세진. 1위입니다. 1위입니다. 미스 와이프들과 곧 만날 날을 기대하며 정규로 만나고 싶은 하트라이트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제발.
미스 와이프는 배우, 아이돌, 운동선수 등 다양한 직업군의 남편을 둔 아내들이 모여서 넘치는 끼와 거침없는 입담을 펼치는 리얼 토크쇼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설 특집으로 선보였던 유일한 예능 파일럿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프로그램 제목이 왜 미스 와이프일까 했는데 미스 코리아에서 차용을 해왔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출연자들이 입장을 하는데 드레스를 입고 마치 미스 코리아 대회에 입장하는 분들처럼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게임 형식을 차용을 해서 내 남편을 찾아라라는 코너 같은 경우에 많은 힘을 들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코나 손, 굉장히 신체 작은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이게 누구인지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데 남편의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내 남편인지 알아맞추는 것이 아내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처럼 이 코너 소개에서부터 아내력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게임 형식 자체를 차용한 것 자체는 토크쇼의 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보는 내내 저 남의 남편의 코의 모양을 보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대체 어떤 의미와 재미일까 좀 어리둥절해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재미 혹은 의미 혹은 정말 잘 된다면 그 둘을 모두 제공한다면 좋겠지만 이번 미스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외적인 목표가 스타 남편 뒤에 가려져 있던 안 보이던 아내의 삶을 조명하고 그 자체만으로 빛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만 보고 굉장히 기대를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뚜껑을 열어봤는데 모든 이야기가 남편과의 연애담, 남편이 속썩였던 순간, 남편 뒷바라지 해줬던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남편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그런 식으로만 설명을 해주니까 어떤 기분이냐면 중고 사기 당한 기분인 거예요. 노트북인 줄 알고 택배 박스 열어봤는데 벽돌에 들어있는 기분인 거죠. 그리고 이게 포맷도 좀 의문인 게 아마 이런 종류의 토크쇼 형태에 익숙하고 TV의 충성도가 높으며 유명인의 사생활에 관심이 높은 장년층 시청자들을 좀 겨냥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조금 새로운 기획, 신선한 시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해가 2023년인데 파일럿으로 이런 거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저도 사실 처음에 기획 의도만 봤을 때는 어떻게 뽑혀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좋은 시도다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모든 토크가 결국 이제 결혼 생활과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그 사람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나와서 대신 그 남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12명의 출연자들이 그 각각의 분들이 분명히 본인의 삶이 있고 개성이 있잖아요. 가령 이제 유하나 씨가 야구선수 이용규 씨의 아내로 등장을 했는데 이용규 씨가 물론 야구에 스타긴 했지만은 그 둘이 결혼을 했을 때 여성 연예인과 야구 스타의 결합이라고 해서 그렇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 유하나 씨가 물론 요즘 방송 활동을 잘 안 하시지만은 마치 그 전에 그 모든 커리어가 없어진 것처럼 갑자기 그냥 이용규의 아내인 뭔가 되게 재미있는 사람인 것처럼만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맥락이 있는데 이들을 철저하게 누군가의 아내로만 그 규격 안에서만 소비하려 한 토크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2명의 그 아내들, 그 출연자분들은 되게 잘 섭외를 하셨어요. 물론 남편이 워낙 좀 인지도가 높아서 그 아내의 삶도 같이 알려진 분들도 있지만 제가 정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최초로 공개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자, 주효진 씨. 최연소 미스 와이프 우리 양유진 씨입니다. 처음 TV에 출연하는 건데 혹시 남편 우리 기욤 패트리 씨가 조언이라든지 이거 하는 게 좋을까 어떡하지 이러는데 오빠가 하든 말든 그건 자기 마음인데 대신에 방송국 놈들 다 믿지 말아라. 그런데 그 처음 보는 분들마저도 방송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남편의 인지도와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12명의 다양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토크쇼라면 토크가 풍부해야지 재밌는 건데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만 토크가 흘러가니까 캐스팅을 되게 공들여서 잘 섭외를 해놓고서도 어떤 토크쇼로서의 매력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스 와이프에서는 다양한 논쟁에 대해 열띤 토론회 장을 펼친 내 남편 돼 안 돼 코너를 비롯해서 내 남편이 넘버원, 혼중일기 등 여러 코너를 선보였습니다. 다양성을 꾀한 만큼 인상적인 내용도 많았을지 궁금해요. 저는 출연자들이 뉴진스의 하이보이 무대 커버한 순간이었어요. 이소리 씨, 유하나 씨, 이은주 씨가 무대를 커버했는데 무대의 완성도를 떠나서 그 순간 그분들이 보여준 에너지와
연습했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특히 유하나 씨가 애들이 잘 때 연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애들은 자고 불 꺼진 거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때 살아있음을 느꼈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이 애초에 미스 와이프가 밝혔던 기획 의도와 가장 맞닿아 있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 빛나는 순간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때가 그 나로서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러한 순간이 좀 프로그램 안에서 더 많이 드러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역시도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코너 이름은 되게 여러 가지를 붙여놨는데 코너 간의 차별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정적으로 가장 다가온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코너 중에 파국의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극과 극의 설정을 놓고 이제 아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건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굉장히 정성 들인 선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정성은 정말 없지만 돈을 많이 쓴 선물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그 양 극단의 사례를 굳이 놓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아내들이 어떤 토크의 가능성을 이 코너 자체가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MC 붐이 이야기한 돈이 많이 들어간 좋은 가방에 정성 담긴 선물을 넣어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가 됐는데 아내들이 그 극과 극의 선택 안에서도 나름대로 본인의 견해를 피력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지워지고 결국에는 남편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을 받아야 행복한 아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여진다는 거죠. 여성들을 굉장히 납작하게 그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양성을 끌어내야 마땅할 코너 자체가 아예 그런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그런 코너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이 포맷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중일기 코너가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이건 역시도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한계가 있지만 결혼 전에 이들의 모습이라거나 적어도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각각이 한 개인으로서 어떤 주체적 선택을 했는가 개인의 스토리텔링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서 좀 혼중일기를 꼽고 싶거든요. 이은주 씨 같은 경우는 결혼 과정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의 도발과 함께 공인중개사 시험을 도전하는 문제집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정유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샘 해밍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1999년에 국제 커플이라고 하는 것이 흔치 않았고 그 당시에 정말 어떤 그 겪었었던 차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정말 단순히 어떤 샘 해밍턴의 아내로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흔치 않았던 어떤 선택을 했었던 여성의 삶이라는 것들이 드러나서 그래도 혼중일기 코너가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혼과 남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아쉽게 느껴진 부분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출연자들의 매력은 빛났던 것 같은데요. 솔직 담백한 입담과 반전 매력을 뽐낸 출연자들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나눠볼까요? 토크 코너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남편의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본인 특유의 어떤 화술로 캐릭터에 녹여낸 그런 출연자들이 조금 더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주유진 씨인데 장동민 씨가 손편지를 거기에서 가져와서 낭독을 하게 했잖아요. MC들로 하여금. 여린 여자예요. 토크가 잘 안 터져도 크게 웃어주세요. 그때 이제 이분이 감독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좀 여린 캐릭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편지의 아내를 소개한 거를 보니까 우리 아내가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 주인공병이요. 눈물을 흘리다가 카메라를 아랑곳하지 않고 화장을 한다든지 남편이 이야기해준 주인공병이라는 캐릭터를 한 번 딱 인지가 되고 나니까 본인만의 어떤 길을 가는 그런 캐릭터로서의 매력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다른 방송에 또 출연을 한다면 이분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유진 씨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혜원 씨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10년 사귄 전 여친에게 축의금을 내도 돼? 이거는 열받는 포인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디? 첫 번째 뭐예요? 첫 장을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연락처를 아는 것도 화가 나고 그걸 받아서 나에게 말을 안 한 것도 화가 나고 벌써 세 개야. 밸런스 게임이나 이런 남편 돼 안 돼에서 이제 내가 뭐가 화가 난다고 얘기할 때 1번, 2단계, 3단계로 뭔가 분노는 뭔가 그라데이션에 올라오지만은 목소리는 꾹꾹 누르면서 하는 그런 그 화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재밌어서 앞으로 또 토크쇼 같은 데서 그 활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원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번 기억에 남는 출연자는 맏언니 캐릭터로 등장했었던 정유미 씨였는데 아니 저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회심을 하면서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남편을 진짜 믿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든 뭘 하든. 아니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고 잘못을 이 자체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닌데 그걸 왜 터치를 하려고 하는 이 질문은 난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그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 시원했고 또 그러면서 나도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출연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능적인 면에서 전 가장 활약이 돋보였던 사람은 역시 유하나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담이 가장 좋기도 했고 또 적당히 예능적인 문법으로 또 다른 이제 출연자들을 공격하기도 했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언니 때는 소학교 아니었어요? 라고 묻는다라거나. 언니 소학교 아니세요? 또 이제 남편보다 10년 먼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남편보다 10년 더 오래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남편이 먼저 죽고 나서의 제 감정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이게 상상이야. 남편분도 일상이 가능할까요? 다른 분들이 약간 감동의 순간을 연출하니까 갑자기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나 너무 처음에 이상하게 대답한 것 같아. 더 살아야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굉장히 센스가 비범하셔서 역시 경력직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스와이프의 진행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나래, 붐 씨가 진행을 맡고 사유리, 강남 씨가 토크 서포터로 등장해서 아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 출연진 대부분이 일반인이었던 만큼 어느 때보다 진행자들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붐 씨나 박나래 씨의 대본 소화하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출연자들을 친근하게 아우르고 또 출연자들의 사연에 맞장구를 치고 이런 능력까지 사실 진행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성격이 계속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방향으로 계속 흐르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자 그래서 남편은 반응이 어때요? 라는 식으로 이걸 너무 능숙하게 잘 끌고 들어오는 거죠. 끊임없이 출연자를 이제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만 조명을 하게 된 건데 그 결과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된 것이 문제였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새신랑이라는 위치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서 아내들의 심정에도 공감하는 멘트를 쳐주고 얘를 또 절묘하게만 잘 섞어준다면 그게 적당한 남편들이 살짝 불리한 구도에 놓여 있을 때는 적절히 이제 남편들의 마음도 대변을 해주면서 아니 왜 늦게 사면 그렇지. 되게 진행을 유연하게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나래 씨는 되게 안타까운 게 여기에서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 프레임으로만 박나래 씨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냥 아내들이 남편 이야기를 할 때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리액션에 가까운 그런 멘트만 계속 쳐주고 있어요. 메인 MC의 활용은 좀 박나래 씨 같은 경우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패널 운용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사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엄마이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아내는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이 다 모두 누군가의 아내로서 출연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여성 패널을 출연자로 이렇게 섭외를 해놓고 꽁트에서 정도만 약간의 존재감을 보여줘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었어요. 사유리 씨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차별점이 될 수 있는 출연자였는데 제작진들이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각 방송사에서는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미스와이프는 가구 평균 시청률 3.5%라는 성적을 거뒀는데요. 미스와이프가 파일럿을 넘어서 정규 방송이 되기 위해선 좀 더 섬세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토크쇼, 스튜디오 토크쇼라는 형식 측면이에요. MBC에는 이미 세바퀴라는 과거의 스튜디오 토크쇼의 좋은 예가 있잖아요. 세바퀴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연령층, 성별의 출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른 데선 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미스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코너별로 여러 가지 주제를 던져주고 있지만 그리고 출연자도 무려 12명이나 되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남편 이야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스튜디오 토크쇼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그 형식미를 살릴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미스와이프가 가장 좀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점은 토크 내용적으로 봤을 때 까다로운 내 남편 어떻게 내조했나 혹은 연애 때 이 남자를 어떻게 유혹했나 이런 식으로 아내의 역할이 축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출연자들이 우선 그 스타의 아내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캐릭터성이 있거든요. 그 앞서 위원님들이 이제 그 인상적인 출연자를 이제 뽑아주셨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12명 출연자 중에 도합 4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머지 지금 8분이 뭔가 뭐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뭐 매력이 없고 개성이 부족해서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들의 매력을 뽐낼 공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성들을 최대한 토크 안에서 풀어낼 수 있게 해야 그래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세진 씨가 남편의 식단 관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이제 국가대표 축구 선수다 보니까 다른 거는 신경을 안 쓰게 해주고 싶어서 모든 걸 남편한테 맞추거든요. 모든 걸? 네. 먹으면서도 최대한 좀 조미료를 안 쓰는 게 운동선수들은 또 그런 거에 예민하거든요. 그거에 고충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해요. 가끔씩은 내가 남편의 비서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제 그 방송에서는 국가대표 뒤에는 이런 사랑의 어시스트가 있었네요. 남편 사랑이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의 자막으로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쇼가 조금 더 이제 제목값을 하려면 여기에서 그 셀럽 아내들의 어떤 고충, 애환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내들의 애환이 자연스럽게 어떤 결혼 생활의 이야기 속에 담겨질 수 있게 토크 코너도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남편들도 아내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토크쇼라는 어떤 예능의 측면에서도 조금 더 다채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차별화된 새로운 토크쇼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